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내라고? 씨마른 전세, 월세라도 가야지.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마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속에서 주거사다리가 중간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워딩으로 들려지고 있는데요. 초고가 월세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는 1,000만 원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전세 시장 이 대부분이 집주인들이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면 보증금 따글따글 긁어가지고 세입자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전세를 내준 집주인들 자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에서는 전세를 계속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 전세가 굉장히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 쪽으로 월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달에 1,000만 원 내는 월세 세입자가 이거 서민이겠습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한 달에 내 계좌에서 1,0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이거 눈 튀어나오지. 아니 한 달 바짝 살려고 1,000만 원 낸다고요? 이거 뭐 한 달에 한 5억씩 6억씩 버는 사람 10억씩 버는 사람이야 이게 가능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현실과는 좀 괴리되는 어떤 이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실질적인 월세 현황을 보시면 마포구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2억 2천에서 13만 원, 그리고 서초동 서초 포레스타 2단지 여기도 31만 원, 성동구 강변 아파트 90만 원, 송파구 아시아 선수촌 130만 원. 1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6억 정도 세게 받아요. 여기는 반전세라고 해당될 수가 있겠죠. 당산 SH빌도 여기도 뭐 한 16만 원 정도 되고, 중구 쪽에서도 한 28만 원 정도 되네. 대체적으로 50만 원 밑에나 100만 원 이하로 지금 월세 가격이, 아파트 월세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월세 1,000만 원은 조금 약간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강남구 월세를 보더라도 3억에 120, 그리고 은마는 3억 5천에 75만 원, 역삼 레미안은 3천만 원에 200. 그러니까 보증금이 적으면 일단 월세가 쭉 하고 올라가고, 보증금이 조금 많으면 월세가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도곡 렉슬도 뭐 7억에 13만 원, 한보 미도 맨션이 8억 5천에 80만 원, 한스빌도 1억 7천에 65만 원 정도. 이건 소형 평수니까. 요렇게 강남구도 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만 원이 뭐 훌쩍 넘어가는 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마포구 역시도 성산시형이 2억 2천에 13만 원. 그리고 미체힐 리버뷰, 이름도 어렵네요. 8평짜리네. 8평. 이건 그냥 넘어가고, DMC 상암동 이것도 2억 5천에 60만 원. 나머지 소형 평수대 월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 쪽도 뭐 25평 태강은 7천만 원에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계주공 21평에 3천만 원, 58만 원.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4평인데 2억에 98만 원. 그때 이제 반전세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월세가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낸다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강남에서만 좀 볼 수 있는 아주 강남에서도 좀 찾기 힘든 그런 어떤 이 월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뭐 월세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사실은 전세가 물량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결국에는 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한 전망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도식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월세 부분이 그렇게 생각만큼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역전세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주인들이 이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줘. 그러니까 세입자의 그 피 같은 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이게 완전 전세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 왜 안 팔았을까? 왜? 집값이 지금 고점에 물려있다가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거의 위기감을 엄청나게 등에서 식은땀 날 정도로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죠. 갭 투자자들 역시도 뭐 엄청나게 지금 전세 보증금 물고 들어왔잖아. 그것도 뭐 한 채만 사나? 두 채, 세 채. 이런 식으로 투기, 문어발식 양산으로 막 진입해 들어왔는데,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맺었던 이 보증금 내로 건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 보증금 수준에서 계약을 못 맺어.
대체적으로 뭐 5억 정도 떨어져 버리면 이거 뭐 어마무시한 어떤 마이너스 갭투가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전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성급하게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전세가가 워낙에 뭐 엄청난 폭락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말 내 피 같은 보증금 자체가 증발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지금 허그의 보증도 지금 90%에서 80%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세 부분도 타이트하게 쪼여오고 있는데 지금 뭐 집주인한테 내 피 같은 이 보증금 물려보세요. 이거 완전히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가를 보시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22억 하락했습니다. 반포자이 17억, 한강맨션 14억,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여기 14억, 반포자이 12억. 대부분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중심으로 해서 뭐 20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고 15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뭐 50%에서 70%까지 떨어지는 전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강남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해서 뭐 전세가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도 집주인이 버틸 여력은 있겠지만, 뭐 여타의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별히 지금 경기권 전세가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샵 지제역 이게 8억 5천, 보틀 7단지 7억, 힐스테이트 광교 6억, 레미안슈르 5억, 판교밸리 호반 서밋 5억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체적으로 30%에서 지금 70% 이상까지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역전세가 오게 되고, 전세 월세야 그거 배 툭툭 두드리고 있는 집주인이나 해당되는 말이지 월세 쪽으로 도저히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예요. 왜? 보증금을 해결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보증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 이어서 또 다른 보증금을 또 계속해서 엮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상당히, 그리고 갭투를 통해서 여러 채 뭐 걸쳐놓은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뒷방맞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가 결코 무주택자들이 월세 폭등하는 어떤 주거 불안정성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다는 그런 사실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인천 역시 전세도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가 지금 18억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타운 1단지 4억 정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4억, 삼산타운 1단지 3억,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도 3억 정도. 여기도 뭐 거의 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여기는 51% 이상 빠지고요. 제일 많이 빠지면 뭐 9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가 굉장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엄청난 매매 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가 결코 무주택자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주거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라는 사실은 글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전세가 하락 양상을 보더라도 이게 팩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고가의 전세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손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남는 자금 월세로 돌려서 그 외의 자금을 어디다 투자한다? 미국 주식이나 코스피에 투자한다. 그래서 외화증권 늘고 주택거래 건수 줄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산시장에 자금을 60% 이상 몰아넣지 않죠. 어디다 몰아넣는다? 자본시장에다 몰아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의 어떤 자금 회전력은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황금성이 떨어지잖아. 집을 팔려고 내놔도 그 집 사갈 사람이 없어요. 아우 그때 뭐 팔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주인들이 상당히 지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코스피 지금 3,200선을 좀 뚫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또 매수세로 돌아섰네요. 지금 관세 영향도 있고 환율 영향도 있고 상당히 좀 금리 부분도 불안정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역 기조가 어느 정도 괜찮아. 관세 영향만 없으면 한국 경제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3,200선을 뚫었다는 사실, 그만큼 자산시장의 가치에 대한 어떤 선호도보다는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흘러와야죠. 그래야지 좀 뭐 100억하고 200억 하는 아파트들 좀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좀 하급지도 살고 중급지도 살고 상급지도 살아볼 수 있는 주거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가격에 딱 묶여 있어서 완전히 뭐 꼼짝달짝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어떤 아파트 값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 매매 가격의 수위, 지금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헬리오시티 7월달 거래가가 28억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2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거의 6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헬리오시티는 모든 강남, 비강남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곳의 아파트의 어떤 이 하락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제지표. 헬리오시티가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아파트 하방 압력을 굉장히 줄 수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평수에서 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 뭐 어찌 보면 6월달 이전에 나왔던 거래가들이고, 지금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거래가 별로 없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뭐 평수마다 뭐 최고가 신고가를 빵빵 터트리면서 불꽃놀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월달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33억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규제가 나온 이후에 마이너스 1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지금 여세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모든 평수에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하방 압력의 궤적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병명균열이나 뭐 악취 문제 여러 가지 좀 아파트 프리미엄을 좀 위협하는 사건들이 터졌지만 그래도 30억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 30억대가 머지않아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강동구 쪽이 뭐 어느 정도 매매 물량이 지난해 엄청난 신축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세가가 따라서 좀 주춤했었는데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전체 강동구의 집값을 견인하는 어떤 역할, 선두의 어떤 역할을 했죠. 최고가 뭐 경신하는 어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뭐 27억, 28억, 29억까지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밑도를 갠 거래들 보십시오. 27억 밑도를 갰죠. 26억 한 게 이제 27억까지 올랐는데 취소됐어. 그래서 다시 이게 28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30억을 밑도를 갰어. 근데 이것도 취소가 됐어. 30억 딱 찍으니까 32억까지 올라가잖아. 32억 4천까지 올랐는데 밑도를 또 갰습니다. 32억 5천 갰는데 취소했어. 그래서 지금 33억까지 최고가를 찍은 궤적이 딱 나오고 있죠. 요거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역시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밑돌 궤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취소 거래가 그만큼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찍은 33억. 글쎄요. 과연 시장에서 그 정도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단지인지 조금 생각을 해볼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거고, 일단 마이너스 1억 빠졌다는 건 굉장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627 대책은 서울 경기를 이 집값을 직격한 상승 거래 줄고 하락 거래 확실하게 늘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신고가와 최고가는 좀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2차 규제 카드나 확실한 공격적인 어떤 공급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지만 집값이 좀 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변동금리가 2023년 기사에 의하면 7.12%나 했습니다. 뭐 불과 1년, 2년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7%까지 뚫었었다니까요. 지금 금리가 4, 5% 한다고 하지만 이거 금방 올라갑니다. 뭐 당시에 2023년에 연내 8% 뭐 뚫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것도 금리 상승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집값을 좀 딱 걸어 잠그는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양가 상한제나 무순위 집주비나 또 분양 전환되는 곳들 좀 노려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 대출 파이가 줄어야지 아무리 고금리 상황으로 가도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주암지구 여기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주암지구는 C1 블록과 C2 블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모집 공고가 나온 이 C2 블록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분양가를 가지고 있죠. 내일부터 일반이 개방이 됩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9일인데 오늘 11일이죠. 이미 개방을 했네. 12일 내일부터 뭐 가실 분들은 가실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돌아볼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쭉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사전 청약 당첨자는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청약을 받고
본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거의 뭐 한 600채 이상 나오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상당히 물량이 되는 곳이죠. 그러나 평수,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평수는 좁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6제곱과 55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한 5억대에서 6억대로 딱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과천도 뭐 중대형 평수가 대세였던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소형 평수 위주대로 뭔가 선호도가 좁혀지게 되면 굉장한 어떤 가격적 메리트를 얻을 수도 있고, 앞으로 뭐 빠져나갈 때도 상당히 뭐 회전력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내놓기만 하면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레미안 슈르가 20평대가 16억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억대, 4, 5억대 정도 되면 충분히 뭐 10억 정도의 어떤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과천주암지구 C2 블록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뭐 양재와 살을 맞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초구라고 해도 여기 굳이 과천이라고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재천이 흘러요. 아파트 주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서초구예요. 서초구. 과천이 아니라. 그 정도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아주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똑같은 장소에서 나온 과천의 분양단지 DH 아델스타 과천 이 장군마을 재건축한 곳 아닙니까? 여기 분양가가 24억이야. 20평대는 17억이고. 근데 여기 과천 C2 블록은 얼마다? 5억대입니다. 12억이나 싸네. 야, 그러니까 이 공공분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과천 위버필드가 19억 하는데 여기 분양가가 17억, 18억 정도 하면 뭐 이것저것 다 더해서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네. 그러니까 주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가 어떻게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주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런 분양가가 훨씬 메리트가 있지. 5억 하는데 위버필드가 19억 정도, 20평대가. 그러니까 충분히 10억 정도의 어떤 이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보십시오. 막 분양가 5구에서 8, 3억. 면면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17억에서 24억까지 하네. 그러니까 자기 현금 들고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좀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C2 블록 분양가 10억 원 정도 낮은 편이고, DH 아델스타 뭐 16억에서 17억 정도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분양가가. 그러니까 비용을 확실하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민간 분양은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고, 여기 C2 블록뿐만 아니라 C1 블록도 나와요. 공공분양 12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 만약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200채 이상 또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 C2 블록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C1 블록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또 나오게 되죠. 요번에 분양하는 곳이 C2고 그 다음에 나올 곳이 C1 블록입니다. C1 블록은 1337세대, 공급 예정 물량이 932세대. 엄청나죠. 근데 이미 사전 청약을 했어. 그래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되는 한 200채 정도 더 본청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지 뭐 아주 참하게 구성되어 있고, 단지 구성도도 상당히 촘촘하게 1000세대 이상이니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나오는 무순이 줍줍, 늘 말씀드렸던 푸르지오 라비에노, 여기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무순이 줍줍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을 끼고 있어서 나올 전망이고요. 84제곱이 7억대로 나옵니다. 좀 부담스럽다. 그죠? 예?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돼. 그리고 전세보증금 이용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는 건 여기 일단은 매물이 18억에서 19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상당히 그래도 무순이 줍줍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왔다. 여기 과천이 지금 거의 84제곱이 7억인데, 아까 아델루이 여기 보십시오. 84제곱이 24억이야. 예? 7억이었어 당시에.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이거 계산도 안 되네. 계산도 안 돼. 예? 거의 뭐 20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푸르지오 라비에노가 3, 4년 전에 분양을 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 주암지구 아델루이는 24억이야. 24억. 근데 얘들은 7억이야. 이렇다니까 지금 분양가가.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모저모 좀 잘 따져보시면서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전세 월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서는 굉장한 어떤 유리한 입지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들 잘 노리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틈새와 우회로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분양가,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가신다면 좋은 목표를 향한 전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브랑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